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88편 영상 좀 쉬운 것들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부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암 가족력이 있으신데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좋을까? 그 내용 답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제가 한 이 정도만 준비하세요 말씀드렸는데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데 암 진단비 더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태아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출산하시고 나서 그때 자녀에게 그냥 어린이 보험만 가입해줘도 되는 건지 그 제 관점에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실비를 먼저 가입하셨다고 해요. 개인 실비를 늦게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개인 실비를 납입 중지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내용이 있고, 저도 딸이니까 가족력 때문에 암 진단금을 미리 올리려고 하신다. 근데 설계사 통해서 일단 3천을 가입하셨고, 유사암 2천인 거 보니까 좀 예전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2천을 추가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암을 5천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험 설계사 분께서 설계사 통해서 3천 하셨으니까 5천까지 올린 다음에 그 유사암도 좀 더 400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암보험 하나 더 가입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 암보험도 같이 가입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암에 걸린 것도 있고 해서 암진단비를 이렇게 조금씩 더 보완해서 올리는 게 좋을까? 올린다면 얼마까지 올려야 되나 고민돼서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자, 이미 일반 암 진단비가 한 5천 정도 있으시니까 20대 초반 아니시면 20대 초반이면 화폐같이 하락할 거 대비해서 한 6천까지는 준비하자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뭐 20대 후반, 30대, 40대 그 정도다라고 하시면 일반암 5천이면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려요. 이거는 그냥 가족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똑같이 일관적으로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병원 치료비는 그냥 실비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으면 되시니까요. 산정특례 혜택까지 돼버리면 진짜 병원비 별로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말기암에 되게 늦게 발견을 해서 국내 치료로 더 이상 치료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의 치료제들 막 그런 것들 쓰면 비용이 나오죠. 그게 가능하면 그래서 조기 발견하자고 건강검진도 자주 하자, 건강관리도 우리가 철저히 하자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가도 일반암 진단비가 5천 정도 준비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실비보험에 비급여로 다 보장을 받습니다. 실비가 급여도 보장하고 비급여도 보장하잖아요. 그 비급여에 웬만한 암 치료비가 다 보장이 돼요. 거기도 안 되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때문에 암진단비 더 많이 가입해야 되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웬만한 암 치료 받으시면 그냥 실비에서 비급여로 보장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별도로 더 준비한 암 진단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통합암 이런 것까지 굳이 하지 말고 그냥 일반암 진단비에 집중하시면 되고 나머지 자금은 그냥 노후 자금으로 다 돌리자. 노후에 내가 돈이 많으면 보험이 필요가 없어요. 괜히 보험 많이 가입했다가 받을지 못 받을지 그걸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내가 돈이 많으면 그걸로 다 해결할 수도 있다. 보험은 적당하게 하시고 내 몸으로 돈 벌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큰 위험만 넘어가게 하고 나머지 자금은 다 저축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가야 된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다. 그 말씀 드리니까 보험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관점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방향 잡아보세요. 자, 암 진단비 딱 이만큼만 가입하세요 라고 쇼츠 영상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있어요. 비급여 치료비는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비를 가입하는 거예요. 실비 가입하면 비급여에 지금 4세대도 한 70% 나오고 1세대, 2세대가 80%, 90%, 100%다 보장이 되잖아요. 병원 치료비 사실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병원 치료비는 실비로 하는 거고 국민건강보험하고 그거로 좀 부족할까봐 또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는 겁니다. 30대에 한 5천 해서 화폐가치 하락하는 거 감안해서 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60대에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준비가 되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급여 치료비가 진짜 보장이 안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적 의료비 보장제도가 있다. 거기서 우리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 중위소득 정도 된다. 거기에 뭐 또 차상위 계층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다. 그러면 더 많이 보장이 되잖아요. 거기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나오는 병원 치료비는 국가에서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얼마 전에 영상 만들어 드렸죠. 나중에 그것만 해서 한번 제대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급여 치료비가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으면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실비보험에서도 비급여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진단비 한 이 정도만 더 별도로 준비하시면 된다. 그 정도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너무너무 잘 돼 있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태아보험 보험담화 통해서 가입하면 뭐 6천 원에도 가입 가능하다. 뭐 그 영상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안녕하세요. 제가 앞전에 갑상선 이력 때문에 온라인 상품 태아보험이 가입이 안 되던데요. 혹시 실비만 미리 들고 출산 후에 아이가 별 문제 없을 때 그때 태아보험 가입해도 되나요? 태아보험이 어린이보험이랑 같은 말이라고도 본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이가 출산하고 가입해주면 그건 어린이보험이죠. 출산 전에 가입하면 태아보험인데 태아보험이 출산하고 나면 그게 어린이보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아보험을 태아 때 가입해 줄 거냐 나중에 출산 후에 가입해 줄 거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출산 전에 가입할 때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이는 아직 출산한 게 아니고 엄마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병력을 본단 말이에요. 엄마 몸속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머니 병력 때문에 태아보험이 가입이 안 되거나 제한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이 경우는 온라인 상품도 가입이 안 된 거죠. 자, 그럴 경우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아이 출산해서 아이한테 보험 가입해 줄 때는 어머니의 병력이 이제 무관하잖아요. 그럼 좀 더 편하게 용이하게 가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출산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에 공백이 없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출산하기 전에 태아 실비를 가입하고 태아 보험을 하나 가입해 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품으로 거절이 됐다고 하면 설계사 도움을 받아서 저렴한 거라도 하나 가입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사 통해서 태아보험 하나 가입하신 다음에 출산하셔요. 그럼 그게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바뀌죠. 근데 이제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건강해요. 이 보험료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때 온라인 상품으로 어린이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 주신 다음에 10,000원 밑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그거 가입 잘 되면 설계사 통해서 가입했던 그 태아보험만 딱 삭제하거나 해지하시면 되는 거죠. 실비는 실비대로 별대로 살아가고 있고 실비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없는데 이런 건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향을 잡아보세요. 자, 단체 보험이 있는데 개인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영상이 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비가 없다가 취업하여 회사 단체 보험이 가입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좋은 회사인가 봐요. 단체 실비가 가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실비 가입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 실비죠. 개인 4세대 실비 가입해서 1년 납부 후에 중지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입사 전에 가입한 실비만 개인 실비만 인정이 되는 건가 싶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단체 실비를 먼저 가입하든 개인 실비를 먼저 가입하든 순서가 상관이 없이 개인 실비 1년 이상만 보험료를 납부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중지하고 회사 퇴직하고 나서 살릴 수 있다. 왜냐? 두 개 다 끌고 가면 둘 다 보험료를 내야 될 수 있잖아요. 회사 것도 내가 보험료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다 내고 병험이 나와서 보험료 받으면 반반 나눠서 받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지하고 재개하는 제도가 나온 거고 이런 경우도 양쪽 다 보험료 내지 말고 단체 보험 보험료 내야 되면 개인 실비는 1년 정도 보험료 내고 그 이후에 중지가 되니까 그때 중지하신 다음에 퇴사하고 1개월 전에 살리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복 보험료 지급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건 퇴사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살리셔야 되니까 그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험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퇴사했는지 그 보험회사에서 알지를 못하니까 나한테 빨리 가입하세요라고 이야기를 안 할 거거든요. 내가 알아서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